여러분,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AT, 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개 채용의 상식 파트를 지금 담당하게 된 김중일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사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AT의 일단 상식에 대한 전면적인 어떤 여러분들의 접근도를 높이기 위한 수업이긴 분명한데, 아무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제한된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효율적인 접근을 취해야 될지는 저도 또한 고민이 됐던 바고,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누적되었던 시험의 경향을 자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특히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국가개혁법상의 여러 가지 관련된 조항을 쭉 여러분들과 진행하면서 조금 더 근접성 있는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자, AT의 특징이 바로, 농수산식품을 어떻게, 국가의 조달적인 의미에서, 적재적소하게, 자, 일단, 계약을 제대로 체결하고, 그 다음에 그 계약에 의거해서, 자, 국가 관련된 여러 가지, 자, 농수산식품 특유의 어떤 일단 일련의 계약적 루트를 진행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식 파트의 일반적인 상식 문제보다는 아무래도 국가개혁법이라고 좀 특이한, 이거는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를 하셨거나 행정을 공부하셨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아마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공부하신 분은 그렇게 흔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일부 일단 특성을 가지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보시고 여기서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중률이 높다면 그나마 상식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발휘하고자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성취 또는 목표, 여기에 좀 더 근접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국가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달계약을 얘기하는 거니까 국가와 정상적인 민간, 즉 사적인 여러 가지 주체들과의 법적 관계를 다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 한번 쭉 보시면 계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수에 대등한 당사자와 일단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다라고 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서로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반대의 의사합치의 표현이 바로 계약입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계약이 사실 크게 여기서 얘기하는 국가계약과 그 성격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자, 이건 일종의 법률행위에 들어가는 부분 분명합니다. 자, 국가계약이라고 하는 부분 보시면, 그러면 일반 계약과 달리 국가계약은 국가가 사인의 지위에 올라와서,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의 관계에서 사인과 사인의 법률행위의 결합이 바로 계약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인의 일단 위치에 국가가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우리는 국가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다 보면은 국가가 일종의 사인의 위치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과 동일하게 사법상의 계약에서 맺어지는 모든 일반적인 원칙들이 적용되겠죠. 그러니까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든지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든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등은 민법상에 꼭 기록되는 가장 중요한 준칙들인데 국가계약에 관련돼서도 이 준칙을 적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특히 사정 변경의 원칙은 우리가 뒤에 일부 그거 거론하겠지만 물가 변동 등의 외부 사정이 특별히 변경이 됐을 때 원래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힘들겠죠. 이거에 관련된 사정 변경의 원칙도 동일하게 국가계약에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억하실 게 국가계약은 개인과 개인, 즉 사인과 사인 간의 일반적인 계약 관계와 전혀 다르지 않다. 다만 그 위치에 국가가 들어가 있을 뿐이다. 그러면 민법상의 사인과 사인을 규율하는 민법상의 일반적인 원칙은 똑같이 준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에 따르는 일반적인 특수한 위치가 또 국가계약 아니겠습니까? 자, 몇 가지를 좀 더 거론해 봅시다. 자, 국가계약은 일반적인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사적 계약과는 달리 공공재를 만들어내고 또 궁극적인 목적이 공공복리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돼서 계약 담당 공무원이 스스로가 마치 주인 대리인 이론에서 보이는 것처럼 개인의 자의적 집행을 일단 제어하기 위해서도 국가개혁은 별도의 특수한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추론해야 되겠죠. 자, 그럼 국가개혁법의 전반적인 성격을 한번 쭉 거론하시면 이거는 훈시적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종의 상하 관계의 명령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일종의 절차법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체법과 절차법을 두 가지 크게 구분하는데,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기록한 걸 실체법이라고 얘기한다면, 절차법규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실체법상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상, 소송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한 절차상의 법규가 바로 국가개혁법입니다.